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멘트가 끊기고 유즙 분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의 모든 약을 1차 약물이라고 그러고요. 제일 마지막에 클로자핀만 2차 약물이라고 합니다. 왜 클로자핀만 2차 약물이냐면 1차 약물에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이 20% 가까이 됩니다.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이 클로자핀을 안 쓰는 선생님들은 조현병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래가면서 5년, 10년을 기다려도 계속해서 망상과 환각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바쁘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좋아져요. 그래서 조현병은 이 클로자핀이 이 2차 약이 나온 이래로는 증상이 모두 다 잡힙니다. 안 잡히면 그만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19년 동안 이번 23살 때 발병해가지고 19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망상하고 환각에 시달리는데 일주일 전에 뛰어내리라 그래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지압을 먹으라 그래요. 지압을 먹고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세차까지 하고서 왔는데 이 언니가 서울 사는데 우리 카페 글을 자세히 보니까 망상과 환각은 클로자핀이 나온 이래로 1차에게 반응이 없는 한 20% 가까운 환자들이 다 좋아진다. 그걸 자세히 보고 오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19년 세월을 어디 가서 고생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산 모 병원에서 계속해서 다녔는데 클로자핀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에 클로자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는 의사가 한 90%입니다. 처음에 18주 동안 혈액 검사를 매번 해야 되고, 그게 왜냐하면 백혈구가 떨어져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0.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1000명에 그걸 내버려두면 4명은 죽는다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클로자핀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적응 과정기에 18주 동안 매주 혈액 검사하고,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서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걸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데다가 또 저 클로자핀이 비만이 잘 오고 잠을 굉장히 많이 자게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1차하게 반응 안 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다 전기치료를 했습니다. 요새는 전기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치료를 언급하는 사람은 저 클로자핀을 모르는 의사라고 클로자핀을 언급 안 하면서 전기치료를 언급하는 사람들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왜냐하면 클로자핀이 전기치료를 다 커버하고도 더 나은 만큼 전기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증상들은 클로자핀이 나온 이래로 약물치료에 다 호전이 된다. 그러니까 클로자핀을 쓸 줄을 몰라서 이 1차 약물을 2가지, 3가지 짬뽕으로 떡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돌 10ml 이상, 리스펙돈 5ml 이상을 처방내거나 복합 처방으로 막 심지어 5가지 약을 막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클로자핀 단독 처방으로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다 낫는다. 망상과 환각은 약물치료로 깨끗하게 다 사라져야 한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상태인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 채소 유지 용량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을 10시간 자거나 12시간 자거나 그냥 내버려둬요. 뭐 남의 자식인데 뭐 나한테 오는 동안에 제발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참 무책임한 진료예요. 왜냐하면 한창 자라는 이 20여 전후의 발병을, 그러니까 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5년, 10년 지나면 다 나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채소 유지 용량을 찾아주지 않는 정신과 의사는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마다 환자들한테 엑스를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시는 찾아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을 때는 모든 부작용이 다 해소되게끔 약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만이 오는 사람들도 이 젤독스하고 이 로나센을 먹는 사람들은 식탐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전부 식탐 부작용이 있어요. 자다가도 어쩌다 깨면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냉장고 뒤져가지고 치즈도 먹고 식빵도 먹고 별거 다 찾아먹고 라면 끓여 먹고 잠자니 그게 비만이 안 올 수가 없죠.
잠은 10시간 이상 자면서 뒷담 먹는 것만 찾아내니까 똥돼지가 되어버려요. 내버려두면 결국은 고혈압 당뇨까지, 이 약이 모두 다 고혈압 당뇨가 올 수 있다는 합병증까지 약물 설명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약들이 젤독스, 로나센이 있고요. 체중이 60kg, 처녀가 96kg가 되는데 이런 약으로 바꿔주지 않는 의사들은 별 생각 없이 진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진료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환자 본인이 내가 과연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 유종약을 잘 찾은 사람들은요, 현재 86명입니다. 제가 레전드 시절부터 약을 어떻게든지 적게 써야 된다는 걸 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몇 번 부딪히기도 하고, 또 채소 유종약을 찾은 사람들은 시집가서 아기 낳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연구 22번을 보시면요, 이게 몇 년 전에 했을 때 71명째인데 현재 86명입니다. 강주에 사는 주부인데 내가 대학생일 때 저를 찾아왔었어요. 시집가기 전에 제가 거제에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왔어요.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아기 낳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 진짜 아기 낳아도 됩니까? 진짜 아기 낳아도 되죠. 진짜 아기 낳아도 되는데 의사가 먼저 기형아 운운하면서 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 채소유종약을 아까 여러분들 도표해갖고 있는 우측에 먹는 사람들 대부분 약이 달랑 하나입니다. 대부분 약이 달랑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두 알이에요. 이 사례연구 22번을 쭉 읽으시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유종약을 잘 찾은 사람들은 시집가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원래 경험 확률이 2%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가면서도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86명인데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채소유종약을 먹는 사람들은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이게 빨간 책에 정신분열병 이기는 사람들의 사례 50번입니다. 이 책에 사례 50번인데 50명 이하이니까 제일 뒤에 있는데, 이걸 또 잘 읽어보시면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결혼하지 마라, 애기 낳지 마라, 기형운운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집보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 병원에 우연하게 찾아왔다가 제가 그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요. 무슨 처녀귀신 만들 일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도록 약을 단순화시키고 피부자도 1mm면 요즘 그러니까 리스페르도 1mm랑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에센트 쓰는 그 딸이 이제 엊그제였다는 거예요. 시집 안 갈 뻔하던 아주머니가 딸 둘인가 셋인가 딸만 낳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한데,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우선 만나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임신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사를, 아니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100명 가까이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를 찾아다녀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의사 옆에 붙어있으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손해고 어머니 아버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의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요즘 대학병원일수록 약이 과용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채소유종약을 언급하는 선생님들을 꼭 찾아다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갖고 계십시오. 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질문 있으신 분 받기로 하고, 또 카페에 있는 저 사례연구 22번을 읽으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진료했다는 것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 선생은 약 안 먹어도 2%가 기어가 태어난다는데, 그러다 진짜 기어가 태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요? 책임지지 않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이 글을 보면은 내가 차트에다 어떻게 했다. 매년 임신과 모든 약물에 대해서 미국 시약청에서부터 5등급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X등급이면 임신 초기에 약을 복용했으면 산부인과에서는 낙태를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X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치료범위 용량이 최소 유지 용량이 한 4배, 5배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치료범위 용량을 충분히 먹고서 출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BCD 등급은 한 2% 정도의 기여하는 확률이 한 2.4% 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고 제가 차트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차트 기록에 남겨놨다가, 자, 100명이면 98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항정신병 약물 먹었다고 97.4명이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해서 취직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거 어느 도단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0.6%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2%가 2.4% 늘어나는 것 때문에 시집안 가겠다, 애 안 낳겠다는 거 알아서 하세요. 내가 내 딸이나 내 마누라 같으면은 이것 때문에 애기 못 낳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86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런 걸 차트에다 내가 기록했다고 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약 안 먹어도 2%에 포함이 돼가지고 기아가 태어나더라도 내가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느냐. 통미적인 건 이렇고 선택은 당신이 한 거다. 의사가 무슨 재주로 오늘 환자를 다 시집 보내고 아들 딸 낳고 살으라고 그러고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선택은 각자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차트에다 이런 기록을 남기면은 혹시 경험한 문제가 오더라도 의사한테 책임이 돌아올 것 없겠다. 그런 걸 깨달으라고 제가 일부러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사례연구 22번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 먹는, 제가 이게 이 처방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을 하면요. 제 나이가 66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이런 설명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한 2년, 3년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 보면 제가 열이 나요. 시설장 내, 이거 갖다 드려. 그거 시설장님한테 갖다 드려. 그거 좀 빼두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비교적 좋은 선생님을 만난 편입니다. 단일 처방에 150ml. 제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이 쿠에타핀이 세로켈입니다. 쿠에타핀 세로켈하고 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표시 한번 해보시죠. 자, 올란자핀 자이프렉사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쿠에타핀이 밑에서 한 6번째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을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딱 적어놨습니다. 제가 먼저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 쿠에타핀하고 세로켈입니다. 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입니다. 왜 먼저는 선택하지 않느냐면은,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항정신병 약물 매출액 1등이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만 먹었다 하면 10시간씩 자요. 9시간, 10시간. 이렇게 치료 범위 내까지 내려가도 지금 여기 한번 쿠에타핀을 보십시오. 밑에서 한 6번째쯤 치료 범위 용량이 100ml에서 200ml니까 150ml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소 유용량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모르긴 해도 이 사람도 아마 8시간 잠자고는 못 빼길 겁니다. 보통 9시간, 10시간 이상 잘 겁니다. 여기 보호자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잠을 평균 몇 시간 잡니까?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이분 개방으로. 첫 발명입니까? 예, 첫 발명. 예, 좋은 선생님 만나셨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중요한 것이 처음에 치료 용량 700이나 800을 넣어야 되는데 크레타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mg 하다가 50mg. 환자가 좋아졌으면 다행입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치료범위 용량을 제가 500에서 800이라고 적었는데 200에서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좋아졌습니까? 처음에 증세가 없어졌어요? 조금 더 그런 증세 없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망상과 환각이 다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조금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약 때문에 잠을 많이 자서 그렇지 환청이나 환각이나 망상은 다 사라졌다. 대화가 하면은 대화가 충분히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제가 아까도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이 다 사라져야 된다. 다 낫는 병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약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 분간을 잘 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자꾸 지나간 기억력을 가지고 대답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의사들이 머리들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자꾸 고용량이 처방나는 게 보면요. 아, 지금도 들리세요? 지금도 조금 들리는데요? 그러면 또 올라가. 의사 앞에 가서 말 잘못하면 약이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지금 좋아져 있다면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또 더군다나 천발병이라면 더 두고 보시고 태어난 이후에 100%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가를 꼭 보시고요. 잠을 9시간 이상 잔다면 약 바꿔야 됩니다. 약물, 어제 주 강의하는 거,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뭐 이런 데를 보시면은, 쿠에타핀이나 올란자핀을 쓰는 사람은 덜 졸린 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딱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이 정도 먹고도 8시간 이내의 수면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150mg 먹어도 8시간 수면 이내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올란자핀 10mg는 더 그렇고요. 여기는 아마 모르긴 해도 10시간 이상 잘 거예요. 여기 무호자분? 네. 잠을 한 몇 시간 줍니까? 한번 자기 시작하면 8시부터 한 5시, 6시까지는 자요. 제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낮잠까지 다 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시간 자요? 그렇게 심하게는 안 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잤는데. 아니, 지금 현재 몇 시간 자요? 지금 8시 시작하고 6시쯤에 일어나요. 한 8시에 자갖고 6시쯤에. 그게 어떻게 적은 시간입니까? 10시간이군요. 청소부라. 자, 어떻든지 간에 10시간을 자고서 하여튼 기업체나 조직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 심리이 정상적인 생활 안 됩니다. 내가 알아요. 네. 쿠에타핀 150은 정상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건 치료범위 용량이네요. 여기 올란자핀은 한번 보십시오. 많이 써도 제가 얼마까지 줄이라고 해놨습니까? 올란자핀 자이피렉스 자체는 2.5에서 7.5라고 적어놨죠. 한 83kg 나가더라도 체격이 꽤 크신다, 그죠? 아마 정신과 약 때문에 살이 더 쪘을 겁니다. 원래 병나기 전에 몇 킬로였대요? 한 63kg 정도 남았어요. 예. 네. 약으로 비만이 오는데 고혈압, 당뇨 안 오면 다행입니다. 지금도 벌써 약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먹어요? 고혈압, 당뇨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뇨는 있어요. 자, 보세요. 올란자핀 대신에 스텐돌이나 로나센. 아까 거기 보면은 비만이 안 오는 날 로나센하고 잘 녹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로나센 8 정도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올란자핀을 5로 줄이고 8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먹다가 그 다음에 2.5로 줄이고 로나센 8을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올란자핀 떼도 괜찮을 가능성이 한 반은 넘습니다. 이거는 진단하고 약이 틀립니다. 주얼병의 예방약은 기분 조절되지 항정신병 약물이 아닙니다. 이 보호자분, 여자 44세, 보호자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여기 왜 적어놨지? 없어요? 아니, 이 케이스를 올리신 분요. 여자 44세. 예.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 이거는 조현병 처방이지, 이게 조울병 아닙니다. 조울병의 예방약은 이런 약이 아니라 기본조절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나 데파코트나 올필이나 카바제핀이나 라모트라진 이런 약들입니다. 예. 병명하고 약이 매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 약을 먹는 사람은 조현병입니다.
남자 이런 체격에 아밀파이 2mm. 아주 대단한데요. 누구세요? 네, 제 아들인데 지금 발병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아침 되면 이렇게 신경을 예민하게 하더라고. 발병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예방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입원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아밀파이 2는 저 체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 그래요? 정신과 약 먹고서 네. 몇 킬로 쪘어요? 원래 몇 킬로 쪘어요? 원래 57kg 정도 됐어요. 21살 때요? 예, 예. 뭐 먹고 이렇게 쪘습니까? 아밀파이 2mm 먹고 적기 찌기는 어려운데. 그 중간에 애기가 뭐 식욕이 땡기가 그냥 밤에 일어나서 막 5개, 6개를 먹어보더라고요. 저건 갑자기 쪘어요. 아밀파이 2 가지고 예방이 됐다면 이건 행운이고요. 예. 이 처방을 내는 사람이 이 처방도 냈습니까? 네, 같은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네. 예. 온라인 잡힌 신문 과용량이고요. 예. 이건 효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의문시 되는 저용량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알필리파이 5mm를 했는데, 지가 2mm를 먹어보더라고. 5mm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2mm가 재발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한 5mm 정도로 올리면 되나요? 글쎄요. 참. 아밀리파이가 남자들이 5mm 먹고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요. 5mm가 모자랄 수도 있고, 제가 아밀리파이도 7.5까지 재어놨습니다. 1mm에서 7.5까지 재어놨고. 34세. 서울에 한 20mm는 없습니다. 이거 200이었죠? 예, 200. 예. 솔리안만 해도 600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막 헛소리하고 상태 나쁠 때 입원하면 저 600ml입니다. 지금 태어난 환자죠? 예, 태어났어요. 예, 이건 처방이 틀렸습니다. 정상생활을 못합니다. 의사 바꾸십시오. 너무 가용량인데다가 또 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 아밀파이 10mm만 해도 제발 안 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밀파이 하나만 써도 1mm에서 7.5mm. 여자들은 대부분 5mm까지 내려옵니다. 이것도 아밀파이 또 있습니다. 레피졸, 여기 지금 아밀파이거든요. 레피졸 아밀파이 밑에서 세 번째. 이것만 해도 20mm입니다. 엄청난 가용량이에요. 이런 의사는 만나지 마세요. 하루빨리 바꿀수록 따님한테 유리하고 따님이 시집 가서 아들 딸하고 살기를 기대하신다면 우선 주치부터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집갈 수도 없고, 약을 저렇게 많이 처방내는 사람은 애기 얘기를 꺼내거나 상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딸도 시집 가서 아들 딸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거 없습니다. 34살이면 그런 질문 나와야 되는데, 왜요? 아버지가 벌써 기대를 접었습니까? 발병한 지 몇 년입니까? 8년 됐어요. 네, 8년 세월에 아버지가 기대를 다 접어버렸습니다. 예, 그랬다. 이 책에 50명이 남자 25, 여자 25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책을 처음 91년도에 쓸 당시에는 아마 반 이상이 처녀였는데 거의 다 시집 다 갖고 애기 다 낳았습니다. 한두 명 빼놓고는. 이렇게 약 먹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서 건영타에 주치 바꾸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안 오더라도 무조건 주치 바꾸십시오. 예. 따님이 건강한 생활하기. 집이 어디세요? 인천입니다. 이 차는 소개해줄 분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엄청난 가용량입니다. 키가 얼마에 체중 몇 킬로입니까? 155, 58. 이게 사람 잡는 처방입니다. 이 정도 되면 눈도 풀어지고요. 뚱땡이 안 됐으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58kg니까 큰 뚱땡이는 아니네. 체감면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건 안 했고요. 지금 왜 이러러 다녀요?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무조건 주치받고 싶습니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정상 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그전에 체감면을 못 보는데 책뿐만 아니에요. 태양의 후예나 지금 재밌는 드라마가 나와도
전력이 없어요. 약이 쩔어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세월이 3년 5년 흐리면 피해인데 이거 반에 반만 먹어도 누가 안 보시죠? 리스페르돈 안 보시죠? 자, 리스페르돈 제일 밑에서 네 번째 리스페르돈 적혀있죠? 최소 유종량이 0.5에서 2mm입니다. 이런 체격이면은 저 대부분 리스페르돈 써면 한 가지만 1mm까지 내려옵니다. 이것만 해도 5배를 먹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전 두 가지 처방 없어요. 아빌파이만 한 가지만 쓴다 했더라.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가 아빌파이죠. 1mm에서 7.5인데 이 정도 체격이면 대부분 아빌파이 5mm 이하입니다. 이것만 해도 또 5배입니다. 이것만 해도 또 3배입니다. 아빌파이 요새 2.5, 2mm 먹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집에 가셔서 무조건 반으로 다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 처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증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붕붕 떠가지고 내가 공주처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다 그러고 떠들어대고 자신만만하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처럼 너무 텅텅 쓰고 다니는 이런 조증 증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하진 않은데 살짝 뜬다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해요. 뜬다는 느낌 정도 말고요. 그 조증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인 줄 알고 얼마나 설치고 다니고 숙진당하는 사람처럼 화장이 요란하고요.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총리 스커트 입고 핫팬츠를 입고 나가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남자에 대한 관심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런 게 조증입니다. 지금 봐서는 조증이 아닙니다. 이런 약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예 하나도 주지 마십시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조울병일 때 쓰는 약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울병이면 이런 처방이 이 처방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약은 없고 엉뚱한 약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진단하고 약이 틀린 거고 이것도 조울병인지 조울병인지 모르는 처방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조증 아닙니다. 이쯤은 이 세 개 다 끊으면 됩니다. 그 힘은 큰 겁니다. 한 개 들고 두 개 들고. 오늘부터 무조건 반으로 다 줄이십시오. 아빌파이 15mm짜리 동그란 거 쫙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약이 없을지 몰라요. 약 줘보십시오. 그냥 처방전 없으면 약. 아니, 약 줘보십시오. 아까 했어요. 아침에 무조건 먹지 말고요. 남자 22세, 여기 체중이 몇 킬로입니까? 77kg. 7kg. 원래 몇 킬로였습니까? 68kg 됐습니다. 임배가 주사 저 카페에 와서 칼은 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 오셔서 이 책 이름을 치면요, 정신을 배기는 사람들 책 이름을 치면은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칼럼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럼에 오시면은 여기 공지에 있는 글을 쭉 읽으면 이 병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주사 맞으면은 2년 동안에 일본에서 2만 명 정도 시술했는데 85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현병 장기 주사제 임배가 주사 후 85명 사망.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2016년에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저 회사가 로비를 잘하는지 끊임없이 대학 교수들이 이걸 잘 권해요. 왜 그런지. 근데 저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환자들이 안절부절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못 견뎌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왔다 갔다. 그게 TV에서 우리나라가 은메달 잡지 금메달 그 중계방송 스포츠 방송을 하는데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왔다 갔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성 증상이 그게 됐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무튼 주사는 안 맞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 저 글 잘 읽어보십시오. 도무지 클로자핀을 이만큼 먹는데 이것만 해도 예방이 될 텐데 이 주사를 왜 맞습니까? 이 뭔가 매칭이 안 됩니다. 이런 주사제하고 클로자핀을 매칭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예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것만 딴 거 다 빼고 주사제도 빼고 다 빼줘요. 지금 문제가요. 그 불안증도 있지 않습니까? 불안.
불안 증세가 이 주사로 온다니까요. 쩔쩔매요,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불안 왔다 갔다. 이게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하다가 높은 데 찾아가서 뛰어내립니다. 주사제 중단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크루자핀만 먹어도 재발이 없을 가능성이 한 90%쯤 됩니다. 나머지 약들은 불안하니까 준 겁니다. 우선 불안이 있는 동안에는 딴 거 다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주사부터 중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까 그 약 꺼내셨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작은 불안한 거 있어요. 아직까지 15분 이게 나중에 약을 다시 돋보기를 보시면 10원짜리 보입니다. 크게 있잖아요. 보이죠? 요거 반환만 해야 되고, 요거 반환만. 2,100원이고 나머지 반환. 요거 반환을 끓여도 가용합니다. 예, 아침약은 버리라고. 아침약은 안 먹어도 됩니다. 예. 아침약은 안 먹어도 되고, 만약에 리스페리돈 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3자가 적혀 있습니다. 요거 반만 먹어도 됩니다. 1.5만 먹어도 충분히. 요것만 먹어도 예방돼요. 근데 약을 그동안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금 방약에 요게 15가 들었고 요건 3이 들었습니다. 리스페리돈. 반하면 1.5하고 요거 7.5하고 먹어도 과용량이에요. 나머지는 같이 먹이십시오. 이게 뭐냐면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옵니다. 이런 용에. 지금 옆에 따님이 약 먹는 사람이 네. 보세요. 우선 1년에서 봐도 또릿또릿하지가 않잖아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거 사라질 때까지 약 조절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의 대부분은 환자 표시 하나도 없나요? 약 먹는 표시가 없어요. 그 정도는 돼야 시집 가서 아들 딸하고 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은 약을 너무 떡으로 먹는 처방은 좀 덜하네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떡으로 먹는 겁니다. 올란자핀 식도 많이 먹는다고 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학병원서부터 이 처방이 많습니다. 올란자핀 10ml짜리는 한 개라도 달랑 먹고 잠 많이 자서 그렇지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정상 생활을 못해요. 올란자핀 10ml 먹고 진짜 지금도 10시간씩 잠자고 있고 비만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올란자핀하고 프리타핀은 제가 선택 안 한 약이라고까지 적어놨어요. 저도 할 수 없어서 쓸 때가 있어요. 뭐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지속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쓰기도 합니다. 올란자핀을 로나센으로 바꾸라 그랬죠. 로나센. 의사가 보호자가 알아가지고 가면 바꿔주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소리 들은지는 모르지만 그딴 소리 하려면 딴 데 가세요. 딱 그럴 겁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집이 어디세요? 광주광역시예요. 어디요? 광주광역시? 네. 아, 광주. 그 선생님 말씀 신세계 정신건강과 거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근데 거기 적혀 있는 분들도 옛날에 몰린돈이라는 그 약이 그러니까 비만 부작용이 없는 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몰린돈이라고. 그게 생산이 중단이 됐는데 옛날에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공급받는 병원을 제가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도 살찌는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사생입니다 싶어서. 근데 가면 역시 여러 가지를 짬뽕으로 주고 있거나 이런 처방을 주고 있으면 강주에는 특별히 어디로 가보라고 얘기할 때가 없어요. 제가 너무 연구가 없고 잘 몰라요. 제가 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있는데 올려놨더니 환자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가서 약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 빼버려요. 아,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가까운 거 뭐 전주나 뭐 그쪽 여기까지 오기는 4시간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강주뿐만 아니라 목포, 광양, 여수 정도로 괜찮을 거예요. 여수, 부산, 울산, 포항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맞춰놓고 약이 달랑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한 3배수로 줘가지고 한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래도 생업을 막된 일이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요거 7.5로만 내려보십시오. 한결 나을 겁니다. 그리고 비만을 해결하려면 로나센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그 주사제 지금 인대가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있는 거를
그걸 완전히 빼버리고 지금 있는 것만 이렇게. 네, 그거 다 먹어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 언제 만든 날짜입니까? 200원은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만든 날짜요. 날짜가 매월 말일 남았습니다. 만든 400안에 이제 안 맞아도 됩니다. 재발이 안 올 겁니다. 만일에 재발이 오면 이 크루자리를 한 50mm만 더 먹여봐도 됩니다. 재발 안 옵니다. 크루자를 좀 올려가지고요. 재발이 안 해요. 문제가 오면. 근데 문제 안 옵니다. 그냥 그대로 끊어도 됩니다. 요새 약 뭐 잡수시죠? 저예요? 네. 저요? 예. 내가 먹는 거. 썰비기 먹어요. 몇 미리 먹죠? 300, 하나를 다 먹었어요. 예. 300. 딴 건 안 먹어요? 아, 부작용 방지약. 제어제빵. 예. 셀피는 제가 얼마라고 적어놨어요? 100에서 400. 그래요. 그 약 먹으면 표시가 안 나요. 그 한 개 반 먹고. 그죠? 그러니까 병만 예방 잘 되면 됩니다. 요새는 그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그 아들이 20살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 계속 시도를 했다가 이제 불안생각 때문에 자퇴를 했거든요. 금명고시 이렇게 이제 시험 보려고 하고. 인베가 주사 안 맞았으면 벌써 해결되었을지 모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한 5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이렇게. 자기가 성격적으로 오는 거라면 뭐 그냥 이런 약을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죠. 예, 약으로 온 거라면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우선 여기 환자분들의 자기 약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들어보십시오. 예, 얘기해 보십시오. 저 아기가 전염병이라 해가지고 미분화형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뭐죠 군대 갈 때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정신분열 양장애, 분열 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오음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 정신분열 정동형 장애 이거는 다른 약을 써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조현병이면 아들도 조현병입니다. 다른 거 아니. 모르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버지 약이 너무 적어서 예.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는 아비타리 쓴다면 5에서 7.5입니다. 남자 저 정도 체격인데요. 5에서 7. 그리고 또 살이 저렇게 찌면은 예. 아들도 로나센 8입니다. 예. 바꿀 수 있으면은 경주에도 로나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병원에다 가까운 병원에다 전화를 해보십시오. 예. 선생님 병원에 로나센 처방 주세요 하고 전화를.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또 딴 데 또 전화해봐요. 그러다 보면 로나센 아니면 부광약품에다 전화해봐도 돼요. 부광약품 영업부에다 전화해가지고 뭐 강주 지부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전남 지부나 전화해가지고 로나센 공급하는 의원들 좀 대학병원 가지 마십시오. 괜히 돈만 많이 들고요. 전화해가지고 로나센 처방 낸다는데 찾아가 보시면은 그런 선생님들은 이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입니다. 그 로나센이 비교적 신약이라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갖다 놔요. 그리고 약이 고가약이라서 큰 병원에 이제 고가약을 갖다 놓으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병원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빌리카이하고 로나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하러 같이 먹어요? 아, 로나센만? 원칙적으로 복합 처방 없습니다. 네. 클로자핀만 이 약이 워낙 가는 제가 클로자핀 150이 꼭 필요했던 처녀가 있었어요. 키가 170에 74kg 나가는 처녀가 있었는데 125로 137.5로 내리기만 하면 나빠져요. 할 수 없이 150을 주다가 로나센 살이 잡고 이거 로나센 파를 같이 주기 시작하면서 이걸 내렸더니 75까지 내려도 괜찮아요.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아마 잠 많이 잘걸요? 잠이 지금 한 몇 시간.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약이긴 한데 이 과수면하고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나센 같은 약을 같이 줍니다. 비만 부작용이 안 오는 약 같이 주면서 이걸 100ml 75까지 내려도 성공해요. 제가 그런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심도 좀.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정상적인 자 클로자핀도 125가 꼭 필요했다고 쳐도 로나센이나 젤록스나 더군다나 비만이 와 있으니까 로나센 같은 걸 같이 주면서 100 이하로 내려오면 침 흘리는 것도 사라지고 가수변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식탐까지 사라져요. 그 천연도 식탐이 사라져요.
체중은 잘 안 내고 식단이 살아도 뭐 본인이 잘 먹는 거지. 또 여기 기록된 사람들 중에 질문 있는 사람부터 얘기합시다. 예. 그거는 저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저 다이어트를 살이 한 77kg까지 올라가니까 이 배가 이렇게 여기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루에 4번씩 해서 그거 안 좋은 거니까 이제 저는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찍어달라는 거? 아니 핸드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뭐 자기도 똑바로 찍어달라는데? 그러니까 얼굴하고 이렇게 저쪽에 나와서 예, 그러세요. 그거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얼굴 비교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또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럼 살이 한 72kg까지 빠져요. 그러다가 또 자, 과식을 해가지고 자, 그 가식은요, 이 클로자핀 때문에 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아, 가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집이 어디세요? 저기 부천 상주. 이 론화산을 같이 공부하면서 쓸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면 되고, 안산이 인천하고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예. 오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주사제는 중단하십시오.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예. 저기 쿠에타핀을 먹어갖고 치기 엄청 늘어갔고요. 예. 식욕 억제제로서 투피라트정을 먹고 있는데. 예. 자, 이거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예. 벌써 체중이 10%만 늘어났다, 5%만 늘어났다만 해도 이걸 비상을 걸고요. 83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로나센이나 젤독스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 정도 체격이면 8로 바꿨다가 체중이 조금만 내려오면 6으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그럼 이제 여기 올린 사례에 대해서 얘기 고민합시다. 뭐요? 그러면 셀피기는 뭐에 좋은 거예요? 근육 당기거나, 혀가 움직인다거나, 안면 근육이 움직이거나, 또 다리나 팔 같은 근육 당기는 부자요. 이 근육 운동 장애가 올 때 우선적으로 설피딘이나 아미설로 여기 적혀있잖아요. 덮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2번 경험상 설피딘 클로자핀으로 바꾸어 불수의 근육 운동이 대부분 사라진다. 이거는 신설장님 다음번에 여기 카페 보고 좀 고치라 그래요. 여기에 설피딘 아미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설피딘 아미설 그 다음에 클로자핀으로 바꾸면은 그 다음에 클로자핀으로 바꾸면 이게 사라진다. 아니 그 다음번에요. 이 항정신병 약물에 들어가가지고 밑에 보면 있으니까 보고 내용을 조금씩 고쳐놓은 걸 갖다 인쇄하는 걸 그걸로 하도록 합시다. 설피딘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건 확실히 없어요. 예. 그때 뭐가 어딘가 뚫려가지고 설피딘 썼죠. 어디요? 형? 허리 아프고 손등 그 눈이 어땠는데? 눈을 팍 이렇게 켰어요? 예. 그런 게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지금 약이 올자팩스증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올라 잡히는 겁니다. 올자팩스정이고 또 몇 밀인데요, 그게? 올자팩스증 1mm고 그다음에 그럼 아니에요. 1.5mm입니다. 1.5짜리가 없어요. 2.5, 10mm짜리 올자팩스정이요? 그러면 인터넷 쳐보면 돼요. 워낙 올자팩스는 용량이 아니잖아요. 여기 10mm짜리잖아요. 한 개만 아니면 15mm입니다. 이걸 얘기하셔야죠. 10mm짜리 한 개만 15mm예요. 예.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제가는 확실히 없습니다. 15mm 병이라고. 선생님, 약을 아니, 그 약을 먹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 몇 살요? 26살. 26살. 키는 얼마고 체중 얼마예요? 179에 몸무게가 85kg. 예. 이거 영락없이 이렇게 살찌잖아요. 예. 자, 원래 체중이 몇 킬로입니까? 원래 체중 한 75였습니다. 예. 약 바꿔야 됩니다. 올란 잡힌 10mm만 먹어도 정상생활 못 합니다, 이거. 예, 계속. 서울공대 컴퓨터공학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집이 경남 쪽이어서 내가 대학원 진학 시험 봤다가 실패하고는 그냥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내려왔는데 약을 딱 보니까 이 지금 10mm짜리 뭐 한 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10mm 먹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먹고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어려울 거야. 예. 잠을 10시간 이상 안 자면 견디기가 힘들 거야. 결국 약 바꿔요. 처음에는 그냥
그냥 가더니 나중에 와서 약 바꿔달라고. 안 돼요. 깔아지고 늘어져요. 그리고 비만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결국은 그 약 설명서 나중에 보십시오. 당뇨, 고혈압 딱 적혀 있습니다. 합병증. 약 바꾸십시오. 자이프렉사 쿠에타핀은 제가 애시당초도 사용하지 않는 약이라고 적어놨다고 그 카페에 보면 있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이제 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뭐냐면 현실인가 가상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남자 뭐라고 드셨어요? 지금 뭐라고 드셨어요? 약을 먹는데도 갑자기 현실인가 가상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요거 그러더라고요. 아비스파 2mm 먹는 친구요? 아니, 그 밑에 올잡힌 네. 예. 그건 약이 세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약이 네. 세서 그런 거예요? 약이 세서 맨날 약이 취해서 다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먹는 사람은 저한테는 한 명도 없어요. 병이 깔아지고 나면 10mm도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좋아질 때는 저 정도 써요. 5개 먹다가 3개로 줄였어요, 그나마. 개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선생님, 그거 좀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까요? 틱장인가요? 저희 자녀는 그 틱장인지 몰랐는데, 그게 평상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하거나, 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끔 뭐 손을 이렇게 치는 이게 있는 이걸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런 거는 만나는 의사하고 앉아서 할 얘기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요. 그럼 경제번호 왜 오셨습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입원해가지고 예. 800을 먹었는데 한 20일 동안 먹어도 얼마요? 800을 예. 슬피디 아미산. 술칸하고 슬칸하고 이제 800을 먹었어요. 잠깐만요. 다시요. 뭐를요? 솔리안 예. 200하고 크리켈 200 아침에 먹고 큐로켈, 그 쿠에타핀요? 아니요 그렇게 크리켈이요. 예, 큐로켈 쿠에타핀이요. 그 200? 예. 그걸 아침에 먹고 또? 그래가 아침 저녁에 아미셀 200하고 솔리안 200하고 또 크로제펠 300인가 이렇게 먹었거든요. 아니, 왜 처방이 점점 더 못해져요? 처음에는 솔리안만 한 가지 잘 주더구만 왜 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짬뽕을 이상하게 줘요? 그래가 20일 됐는데 내가 안 했는데 저것을 월요일부터 지금 4일 전부터 솔리안을 아침에 700 저녁에 500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먹고 아니, 솔리안을 700 주고 뭐를 500 준다고요? 저녁에 500 월요일부터 그래서 그리고 쿠에타핀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부르니까 말로 이걸 뺐어요? 네. 천일ek 적은 용량이 아니죠. 저만큼 안 줘도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요, 경제가 여러 가지 시비를 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좋아져도 사이코틱하다고 하고 약 세게 주게 돼 있어요. 경제가 보통 말씀드립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뭐 전화 안 된다 그러면 약 그냥 세게 줄 수밖에 없어. 그냥 잠깐만 주면 편한데요. 그러니까 안산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한 번도 1000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800을 줬더라도 하루 이틀일 거예요. 다 600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약으로 말썽 부리는 걸 그냥 재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말썽 부리죠? 폐쇄 있다가 나간다 그러고 또 뭐 고발한다 그러고 또 똑같은 짓 안 해요? 단계방에 있는데 밥을 안 먹고 계속 그냥 주스 먹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 하나만 하고 경제는 저 정도 안 써도 다 좋아져요. 이미 좋아져 있는데 판단을 못해서 약이 올라갔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 왜냐면 저희가 애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으려 해서 반역을 해서 제발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난 지가 1년인데 선생님 처방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면은 뭐 재발이 없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반역을 하면서 이거에 생기니까 이 먹는 와중에 줄이고 할 거 없이 제가 제주도라도 있으면 매일이라도 진짜 와가지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원래 조금 멀다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경제는 300, 400 가지고 재발 없습니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400 쓰면 재발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할 게 있어서 오셨어요? 병원에 와서 질문해도 될 일을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생님 이거하고 약간 상관없는데 인지행동치료 됐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한테 가서 상의하시고요. 예. 저희는 지금 30세고요. 지금 얘기는 없습니까? 예. 일러스 병원에 지금 입원한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아주 뭐 말도 안 하고 안 되고 밥도 안 먹는 상태에서 입원을 한 9년 전에 가만 하고 지금은 이번에 한 15일 동안 입원하고 있거든요. 9년 동안 약 안 먹고도 정상생활을 했고요. 7년 동안 약 먹고 3년 동안 약을 끊었었고요. 그래서 올해 3년 동안 약 끊고 괜찮았고 그게 조현병이라면 약이 굉장히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재발하는데 6개월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약이 굉장히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7년 동안 하나니까 무슨 약력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먹고 좋아지니까 본인이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 올해 초에 서서히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 내가 제일 세상에 예쁘다 뭐 그런 얘기 그것이 무슨 뭐 조증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조울병의 경우에는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확률이 30%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울병의 경우에는 약을 끊어도 평생 괜찮은 사람이 30%나 돼요. 그러니까 치매에다가 얘가 치매는 전면이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수시 치매에 들어서 입원을 했거든요. 이러스 병원에 아마 오과장님이라고 우정은 과장님이라고 여자분이거든요. 아마 저희 애는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겠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입원할 때 봐서는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못했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오늘 무섭게 선생님 강의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을. 그래도 남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한 달을 맡기시고요. 입원을 3개월을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한 달 맡긴 다음에 퇴원시켜서 데려 나오면 됩니다. 그건 아버지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급한 증상만 깔아주면 한 달 지나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문제점은 여기 카페에 오시면요. 여기 상담실이 있어요. 사이프리 상담실 저기 조증 증세가 있었으면은 밑에 일반 상담실에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원 제일 위에 그 사이프리 상담실에다가 저기 글을 올리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판단하신 그동안은 흑변병원에서 한 3개월, 4개월 먹었었거든요. 병원에서요. 예, 근데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을 먹다 안 먹다 본인도 그랬지만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약을 또 본인이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일스 병원을 입원 중인데 그래도 약물 아까 전에 근육질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걸 막 일어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을요. 이게 거부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약을 막 먹고는 막 못 견디겠다. 실제로 이 정도 잡증으로 막 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양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못 견디면 차라리 약 먹으니까 나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작용을 굉장히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막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서지도 앉지도 이런 사람들은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약 안 먹겠다 이러고 부작용을 해결 못해주면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약에다 정확한. 아니 그러니까 약 부작용이 견딜 수 없게 오는데 그걸 해결해 줄지 모르는 의사를 만나면요. 그 환자는 진짜 완전히 생지옥에서 별고생을 다 하다가 심지어는 실제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부작용이 못 견디겠어요. 우리 보호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약에 대한 그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니까 약물 부작용을 문제가 생겼을 때 한두 일 이내에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의사는 주치 바꾸면 돼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4,000명 가까이 돼요. 환자 많다겠지.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 많다겠지. 선생님은 한 번도 어마어마한 적이 없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의사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한 달을 맡겼는데도 해결도 못한다? 바꾸면 돼요. 병원 자체를 바꿔버려.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발병하고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2, 3개월 이내에 원래의 생활로 복귀 못했으면 주치 바꿔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왔었는데요. 제가 이런 게 하도 딴 데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데려가 그랬어요. 왜? 어떻든지 해결 못했잖아요. 어떻든지 뭐 3개월, 4개월, 6개월 뭐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지가 죽어도 약을 안 먹는 사람은 사실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끊을 때마다 입원해요. 그래서 20번을 입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요 국립정신병원 보내가지고 옛날에는 국립정신병원이 되게 쌌습니다.
보내가지고 1년 나들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한 달이면 거의 다 내가 보낸다고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도 나가지마 그냥 뭐 나가지마 뭐 그러고 한 5번을 연달아 돌니까 얘는요 저 군인병실병원 보내가지고 좀 한 1년 좀 내비둬보세요. 6개월 내비둬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벌써 퇴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 봐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금 한 2주 정도 됐어요. 예, 자원 한 달 내비두세요. 그래야 그 의사도 뭐 판단하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달 지나서도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 못하겠다 싶을 때 얼른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증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본인이 지금도 약을 먹을 이유도 모르고 변명도 모르고 지금. 아니, 그거는 자기 성격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원 한 달 지난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카톡 세팅은 그러니까 항우울제인데요. 20mm? 딴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네. 올란자피 15mm면 틀렸다니까요. 네, 잠을 그거나 관심 가지세요. 딴 약은 다 사이드 약들이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올란자피 15mm 먹고는 정상생활 못합니다. 네. 예. 그거 반 7.5 먹어도 이제 부작용은 거의 다 살아. 그거 지금 다 반만 먹여보세요. 한결 내가 살아날 겁니다. 예. 반만 먹여도 잠을 많이 자려면 약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다. 예. 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메일로 한번 띄워드리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독서 20mm 읽고 있습니다. 뭐요? 젤독스? 네. 몇 밀이요? 20mm. 예, 근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올리기를 생활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고 싶어가지고 본인한테 너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제일 입원해가지고 약을 좀 줄여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 뭐냐. 지가 생활이 안 된다 그랬는데 생활 되고 뭐 설거지 하기나 지가 청소하기나 이런 거는데. 여자예요? 예. 체중이 몇 킬로 나가요? 그때 선생님 기억을 못 하시죠? 몇 킬로 나가요, 대충? 60몇 킬로 안 갔습니다. 그때 68kg 지금 나갑니다. 나이는 얼마나 됐어요? 40. 키는 얼마고요? 한 55, 56, 체중이 뭐 한 20kg 좀 늘었습니까? 15kg? 늘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젤독스 먹고서 체중이 하나도 안 빠지나 보죠? 네? 젤독스 먹고서 체중이 하나도 안 빠지는 모양이죠? 글쎄요. 젤독스나 로아센 먹고도 본인이 노력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진다. 뭐 먹는 게 습관화가 돼서 안 빠지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근데 이제 그 생활이 좀 뭐랄까 피부를 보면은 한 방송 유지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내가 제가 보호자로서 가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어떻다는 게 가지고 문제가 있고. 아니, 질문 요지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요. 약을 조절을 가해야 되는지 입원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지금 만일에 젤독스 20이면 상당히 약이 약한 거를 맞아요. 약한 걸 맞아서 약을 내리면서 무언가 더 나빠졌다면 그건 약이 모자란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 그때 예. 발병한 지 10년 넘는 세월에 인격 깊이 딱 해져가지고 부모한테 덤벼들고 함부로 하는 게 문제가 돼 있다면 그런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나 많아요. 인격적인 그런 걸 정치가 용어로 보면 인격이 항폐하고 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 병이 인격이 항폐하고 오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발병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모든 거 부모 탓으로 돌리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버린 사람은 그런 걸 인격이 항폐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현병이 없어도 나이 40, 50 되면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부모 탓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인격 장애자들도 그렇고 알코올 환자들도 그렇고 만성질환들이 다 자기가 열심히 안 살아놓고 그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하나 많아요. 여기 지금 급한 약물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 아무리 그런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치의 만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 누구 또 질문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면 오늘 강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가 약을 세게 쓰면